그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런 거 좋아해. 그런 거 좋대. 이게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직업인 사람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다 눈 가리고 하는 거죠. 예술은 더더욱이죠. 예술은 아예 심사위원이 직업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심사위원이 직업인 사람이. 진짜 한 2~30명만, 그러니까 뭐 시각이든 청각이든 그냥 예술 통틀어서 심사위원만 직업인 사람을 하나 앉혀놓잖아요. 몇십 명만 앉혀놓잖아요. 부정도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요. 사실. 그래요? 오히려 부정도 저는 엄청나게 많아요. 부정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그 사람들이 권력이 있죠. 월급을 많이 주는. 네, 그런데 그래서 그게 직업이라는 얘기는 네. 그게 직업이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부정이 많이 나타나는 게 대부분 왜냐면 선출직 공무원들에 의해서 부정이 많이 일어나죠. 왜겠어요? 내가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직업관이 안 생겨서 그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직업에 오랫동안 있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몰리지 않으면 부정을 안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목에 왜 칼을 들이대요. 그렇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명망도. 그러니까 모든 부정은 불안정한 고권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안정한 고권력. 근데 그게 심사위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오히려 만들면 그 안정성을 깨트리는 바보짓을 안 하게 돼 있어요. 네.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 그런데 그 중에 40명 중에 대불이 하나 나올 수도 있겠지. 대불이 하나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대불을 만들어 놓고 39명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훨씬 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 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심사위원을 하여튼 직업으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런 뭐 맨날 일회성으로 끝나고 소위 말하는 창작하는 사람들한테 파워포인트 뭐 맞아요. 폰트 맞추라는 네. 얘기하고 어지 같은 짓을 하게 돼 있지.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우리 다 하잖아요. 진짜 폰트 다 맞추고 들감도 맞춰야 되고. 160%. 제가 그래서 이제 정부 과제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정부는 그렇게 제도가 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점점 명사 쓰는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저는 민간 기업 과제밖에 안 해요. 훨씬 더 돈이 많이 되는 것도 있지만 민간 기업은 심사만 하는 애들을 두고 있거든. 자기 집. 이게 나의 선생님을 제안했던 것 같아. 어떻게 다시 오늘부터 형용사적 사람을 다시 태어나야겠어. 뭐 자기 반성의 시간만 함께 진단 및 평가 이런 거 하고 반성하고 알겠습니다. 뭐 원인 분석 들어가고 자기 환경까지. 갑자기 지금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 이후의 꿈은 심사위원. 시각예술 전문 심사위원을 꿈으로 하는. 아니, 저도 그래서 전 보도 자료를 제가 쓰거든요. 네, 언론 네. 홍보 등등 네. 하고 있어요. 그게 일 아니에요? 주일 아니에요? 거의? 아, 너무 엄청? 네. 또 전문 용어가 나올 뻔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하기 선생님의 그런 생각과 구상이 있고 또 하기 선생님은 작가들의 작품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해야 되니까 초안이 오면 이걸 어디서부터 뜯어고쳐야 될지가 왜냐하면 저희는 기자들의 시각에 맞춰서 보도자료를 내야 되니까 이걸 그대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간 과정들 이제 서로 보완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보도자료가 지금 굉장히 형식화돼 있거든요. 국립현대미술관 보도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런 형식이 기자들은 굉장히 편해하고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결국에 기사 내용이 다 너무 비슷해지고 그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 이게 되게 안 좋구나라고 떠오른 생각인데 기사 내용이 그렇게 동일화되면서 그 독자들도 신문을 보는 매체를 접하는 시청자들도 전시 형태가 되게 평이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문화부 게임문화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어서 문화부 문체부 분들 되게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났는데 사석에서 많이 얘기해요. 지면 매체랑 빨리 인연 끊으라고. 저희도 제발 좀. 그러니까 지면 매체에서 아예 문화란이라는 걸 그러니까 지면 매체, 그러니까 일간지죠. 일간지에 있는 사람들의 독자들, 어차피 독자들은 지면 매체를 보면서 문화에 대한 정보나 모든 것을 향하지도 않고 그런데 공적 기관의 안테나는 전부 다 죽어갖고 어차피 이제 없어질 지면 매체에 에너지가 가 있으니 그냥 끊으라고. 그러니까 아예 그쪽 채널을 아예 끊으라고 얘기를 하죠. 어차피 지금 신문 보세요? 안 보시잖아요. 신문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공기관, 특히 공적기관에서 문화 쪽은 빨리 끊어야 돼요. 좀 기자들이랑. 죄송합니다. 이 기자분들이 아니고 그 지면 매체는 왜냐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해가지고 같은 프레임에 기사를 넣어야 되잖아요. 문화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문화 쪽 취재하시는 기자님들한테도 빨리 회사 그만두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지면 매체는 지금 일간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보도자료가 다 네. 일간지잖아요. 네. 일간지. 어차피 보지도 않는데. 네. 아 그냥 그래서 그냥 뭐 유튜브만 하시라고 제가 얘기한다니까 유튜브는 차라리 시간 제한이라도 없지. 왜 그 16단 뭐 3단 기사 4단 기사에 뭐 진짜 단어 수까지 정해줘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전시를 일간지 기자분들, 문화부 기자분들한테 쫙 뿌렸는데 보도가 안 나와가지고 약간 속상한 상황이었는데 위로가 되네요. 아, 쓸데없이 거기 힘 빼지 말고 더 호모사피엔스의 저자인 최재분 교수님의 강의를 유튜브에서 꼭 찾아 들어보세요. 네. 예술이 나갈 바도 거기 되게 많아요. 네네네. 네, 포노사피엔스라는 말도 되게 사실 예술이 나갈 바라는 그런 불경한 표현보다는 예술 쪽에 계신 분들이 도대체 이제 권력의 향배가 이쪽으로 갔는데도 왜 엉뚱한 권력에 죽어가는 권력에 신경을 눈치를 보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네. 조직을 나와야 되나? 그래서 하지만 결혼식까지는 네, 하시고 결혼은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전시에서 이 큰일 났다 이제 일파만파다 내가 지금. 네, 이 전시의 코로나라는 전시 주제도 주제지만 그거 외적으로 지금 이 전시의 변화될 형태에 대한 실험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데이터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죠. 네, 그것을 영상을 다 촬영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왔던 관람객들한테 모두 다 외부로 설문을 받아서 이게 온라인 관람이 오프라인 관람을 대신할 수 있는가라는 그 좀 결과를 얻으려고 설문을 이제 설계를 하고 있어요.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한데 더 정확한 표현을 써야 돼요.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네. 그 분야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비율이 몇 %인가가 가장 적정한 지점인가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걸 대체할 지점을 찾는 거랑 네네네. 몇 %가 제일 적절한 지점인가를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회의는 한 6대4 정도 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알아가고 있어요. 근데 전시는 네, 모르잖아요, 지금. 그쵸, 전혀. 네. 그러니까 계속 실험을 하잖아요. 네. 실험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 사회에 그 장르의 예술을 죄송합니다. 자꾸 경향용어를 사용해서 소비하는 향유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 지점까지 허용하고 몇 %는 이제 싫어하는가에 대한 그것에 대한 관점이 네네, 있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실제로 그 장르나 그 사람의 심지어 한 개인의 예술가가 성장하는데도 결정적인 요소였던 경우가 많아요. 쇼팽이 지금은 우리가 어디서 들어요? 다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에서 쇼팽의 음악을 듣죠. 근데 쇼팽이 실제로 룸사롱에서 연주하던 사람이에요. 살롱 음악이에요, 살롱 음악. 근데 쇼팽이 뭐에 천재부적인 자질이 있었냐면 궁정과 살롱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연구했을 때 관객들이 가장 자기한테 호흡을 잘해주고 그 다음에 평도 나한테 제일 잘 오고 나로서도 나도 생각해보세요. 살롱에서 하면은 약간 술 취한 사람들한테 하죠. 궁정에서 오면 완전 비대면이랑 똑같아요. 온라인보다 더 온라인이에요. 네, 왕이 저 끝에 가 있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거의 줌을 통한 화상회의 수준의 연주죠. 그쵸? 그런데 그게 몇 %의 비율로 자기가 해야 쇼팽의 일기를 보면 가장 자기가 창작 욕구도 잘 이루어지는가. 예. 의외로 연주자들이 관객들이 앞에 다 붙어가지고 2,000명 정도 하는 연주에서는 절대로 창조적인 연주를 못해요. 스튜디오에서 지가 속된 표현으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짓을 해야 연주를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온라인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실제 연주는 퀸조차도 아주 약속된 패턴밖에 못해요. 변수를 못 만들죠. 그렇죠? 근데 비대면에서는 훨씬 더 창조적으로 가능하죠. 근데 소비가 안 되죠. 약하죠. 아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예술의 한 파트가 이렇게 되면
아주 약속되고 정해진 규칙대로 마치 창작의 결과물이긴 하지만 현장감이 있지만 오히려 창조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행위와 그 다음에 아주 남들은 안 보는 상황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그 행위가 어느 정도 밸런스의 조합의 비율이 나와야 내가 가장 나한테 좋은가 혹은 우리 장르에 제일 좋은가 이거 알아갔어요. 계속 어느 파트나 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율 지점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네. 좋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다른 기업 강연할 때도 제가 항상 온라인으로 디지털 생각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 지점을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치자면 아주 배울 만한 데가 무신사 같은